예. 근로서울 유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또 하시는데 네네. 또 프랜차이즈 잘 고르는 우리 전 재산이에요. 우리 창업자분들. 맞아요. 그 잘 고르는 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창업에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거예요.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자기의 독립적인 브랜드를 만드시는 분들. 프랜차이즈가 훨씬 더 쉽고 접근성이 더 편하니까는 이쪽을 더 많이 선택하실 것 같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거의 5대5. 네. 독립적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정말 좋은 프랜차이즈를 고르는 게 팁 좀 알려주세요. 한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이제 잊지 말으셔야 되는데 프랜차이즈 회사의 이익과 점주의 이익이 기본적으로 구조가 같이 갈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이 아이러니. 점이 잘 되면 그러면 프랜차이즈 본사에 아무래도 주는 수수료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납품받는 이제 것들도 더 많이 쓰고 그러니까는 당연히 점들이 잘 되는 게 프랜차이즈 본사에 좋지 않느냐. 그 입장에서는 맞기 때문에 그래서 본사와 지점이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A 샌드위치라는 이제 매장이 있어요. 근데 그 매장의 이수거리는 500m예요. 대표님 500m 있고 여기 500m 있으면 이게 어때요? 이게 거리가 반경이 여기 무슨 동이 여기 동이 바뀌어. 그러니까는 이 정도면은 그러면 서로 영업에 상관없지 않겠냐. 그러면 뭐 그럴듯해.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선 만들었는데 그 500m는 보통 동심 원을 그리는 거고 지름이 아니라 반지름 500m짜리 원을 그리는 거고 실제로는 이 원의 끝에 이 명인적 안에서는 어디든 매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 매장이 여기 있으면 그 500m 바로 앞에 생길 수 있는 건데 그게 제 친구 매장은 여의도에 있었는데 이 친구는 여의도에서 여의나루역 가는 사이에 있고 다른 새로 생긴 매장은 여의나루역에서 여의도 가는 사이에 있는 거예요. 네네네. 직선으로 바로 이 매장에서 저 매장에 간판이 보일 정도예요. 네, 완전히 시장 매출이 반이 났죠. 한통하게 났죠. 그 근방에서 사실은 여의도 그쪽 근처에서 이제 본인만 이제 그래도 그 매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때도 그래서 그걸로 이제 큰 돈을 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겨우 이제 자기 인건비 플러스 알파 정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사실 투자비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제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서 사실 이 매장이 생겨서 매출이 실제로 한 40%는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러고 나니까 의욕이 없어지. 네,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매장이 60%의 매출을 내고 이 매장이 60%의 매출을 내고 하나가 100% 내는 게 아니라 둘 다 60%가 내도 매장이 두 개가 생기는 게 더 유리해요. 네, 합쳐서 12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볼륨이 프랜차이즈 본사는 중요한 거지. 이 한 점포가 얼마의 영업이익을 남기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아시겠지만 매출의 크기를 늘리는 방법은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 각 매장마다 점포의 매출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각 매장이 자기 평균 점포들이 4천만 원을 팔아. 근데 그 매장을 5천만 원으로 만들어줘서 매출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보다 점포의 개수를 20% 늘리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점포를 만들면서 받는 가맹비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라던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점포 전략이 무조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의 간극의 차이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점주들이 그러면 어찌됐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네요. 결국 승자는 본사밖에 안 되네요. 네, 안타깝지만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제일 많이 광고해요. 1년 만에 점포가 130개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 되면 이렇게 많이 늘었겠냐. 이거를 되게 광고를 하는데 그쵸. 반대로 이렇게 급격하게 점포가 늘리는 프랜차이즈면은 그러면 안 하셔야 돼요. 아하. 네, 내가 139번째로 들어가는 거는 그러면 내 이후로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280개가 된다 그럼 서울에 280개면은 그거거든요. 동에 하나가 아니라 1동, 2동, 3동, 4동에 하나씩 있게 되는 정도의 수준의 개수가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내가 그러면은 내 매장에 오는 손님의 숫자가 반경이 얼만큼 좁아지느냐. 이미 그렇게 흔해진 브랜드는 사람들이 무슨 심리가 드냐면 가령 예전에 닭강정집이 정말 골목에 하나씩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 맞아요. 근데 그러다 이제 한꺼번에 다 망했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사실 특정 아이템이 갑자기 이제 드불처럼 이제 끌었다가 갑자기 딱 소멸되는 것들이 되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생각해보면 닭강정이 맛이 변했나요? 본질은 변하지 않았죠. 네, 그리고 닭강정이 물리는 아이템도 사실은 별로 아니에요. 또 오랜만에 먹으면 항상 맛있는 아이템인데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많아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굳이 지금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이미 보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을 느끼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손이 닿는 곳에 언제든지 있으니까 만석 닭강정을 저희가 가서 속초에 가서 사실 그 닭강정의 맛이 정말 특별하기 때문에도 물론 사람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속초에 가서
사야지만 이 아이템을 먹을 수 맞아요, 있다는 맞아요. 생각에 여기 온 김에 들려서 사지 않으면 내가 또다시 속초로 오지 않는 한 사실 이걸 살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아이템이 흔해지면은 사실 그만큼 대중들의 손은 전체 파이를 나눠 먹기 때문에도 줄어들지만 애시당초 파이 자체도 줄어들게 되는 되게 묘한 효과가 생겨요. 어떤 프랜차이즈를 이제 선택을 할 때 지점들의 확장이 너무 빠르게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들은 그럴 때는 이제 주의하시는 게 좋다. 많이들 또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들어가면 그러면 내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한테 그만큼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러니까 내 매장이 이렇게 생겼을 때 사람들이 이 매장이 생겼네? 라고 하면서 내 매장을 이용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그럴 수 있는 브랜드는 국내에 열 손가락 안 꼽아요. 그리고 정말 그 중에 정점이 사실 스타벅스죠. 딱 간판만 보고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갖고 수요층들이 있어서 그거를 항상 이제 소모하는 그런 게 이제 스타벅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잘 되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안 하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고 전부 다 본점에서 모두 운영하거든요. 이렇게 다 잘 되는데 근데 지점을 나눠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프랜차이즈라는 게 반드시 그건 아니에요. 잘 될 거면 지가 다 하지 왜 점주들을 모집해서 나눠주겠어. 그게 잘 안 되고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모두 다 그렇게 사기꾼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 다 그렇게 나쁜 업체만 있는 게 아니죠. 점주들도 돈을 벌 수 있는 충분한 이제 매장들도 있는 거고. 맞아요. 프랜차이즈라는 사업의 이제 영위의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사에서 모두 다 매장들을 직접 직영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도 되게 크지만 그리고 엄청나게 초기에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분산시켜서 좀 더 브랜드를 빠르게 알리고 퍼뜨리는 데 사실은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런 입장으로도 운영을 하고 그런데 구조적인 근본적인 특성상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점이 내 점포가 잘 되고 마느냐 프랜차이즈 본사의 성패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생각보다는 이게 느슨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 항상 이제 염두에 두시고 프랜차이즈 업종을 선택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프랜차이즈라면 일단 이수거리를 되게 넓게 잡아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포 하나하나에 사실은 성공과 점주의 성공에 대해서 훨씬 더 귀를 기울여주는 사실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놓은 프랜차이즈들이 훨씬 더 좋은 프랜차이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의 특성인데 아까 말했듯이 브랜드를 보고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냥 그 매장을 보고 찾지 매장이 뭘 팔고 있는지 아이템을 보지 외국은 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이제 그 식품류들은 제품이나 브랜드가 거의 바뀌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다못해 새우깡조차도 계속 새로운 맛도 내고 계속 바뀌잖아요.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됐을 때 한국 사람들은 그 새로운 신제품을 테스트해서 내가 트라이해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 가져. 그래서 오픈빨이라는 거는 어떤 유명한 브랜드여야지 갖는 게 아니라 전혀 생경한 브랜드를 내가 그냥 혼자 만들어도 오픈빨을 다 느낄 수 있어요. 그게 근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정말 한국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맛집을 하나 고른다는 생각을 갖고 나라면 어디서 밥을 먹을까? 근데 여기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고 좋아 라고 하는 집을 찾으시는 게 좋지 회사의 유명세를 찾아가시는 건 별로 좋은 길은 아니에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어디 가서 당하지 말고 잘 되시라는 마음으로 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 수많은 프랜차이즈 본사 이제 대표님들 회장님과 같이 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해서 대부분 다 너무 이제 점주를 위한 되게 좋은 이제 회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갑자기 포장을 계심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이 그런 업체들이 이제 있다. 결국은 여기까지 오는 게 대표님 브랜딩 정말 잘하셨거든요. 도대체 대표님이 생각한 브랜딩은 어떤 건가요? 브랜드를 구성하는 게 메뉴도 있지만은 공간도 있고 거기에 걸맞는 이제 CS와 서비스 그게 보통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묶여서 하나의 브랜드의 정체성을 이루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 각각의 요소들은 벡터 값이거든요. 이게 벡터와 스칼라 혹시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연대선 나온 연대선 머리 아파 짜증나. 내가 이쪽으로 100N의 힘으로 당기고 이쪽으로 대표님이 150N의 힘으로 당기면 그러면은 250N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50N이 남죠. 재밌다. 네,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100과 150이 더해졌지만은 앞쪽에 부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벡터라 그래요. 매장의 공간과
네, 다음에 매장의 메뉴와 그리고 매장의 이제 서비스라는 세 가지 항목은 각자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든지 성공시키는 필수 공식 같은 거는 없어요. 오모가리찌개를 만든다고 치죠. 컨셉이 푹 익은 아니면 청국장집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될수록 더 맛있는 메뉴를 팔고 20대 힙한 젊은이들이 문신하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들 김치를 담그면 맛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할까요? 그게 아니라 할머니가 담궈주고 우리 어머니 손맛이 사실 그리운 거죠. 그러니까 오모가리찌개집을 하는데 내가 이걸 힙하게 풀겠어. 그래가지고 젊은 감성으로 전부 다 힙하게 쫙 이렇게 매장을 만들어 놓고 힙하게 의자나 테이블도 막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뭐 이렇게 막 맞춰놓고 이거랑 옆집은 되게 낡은 건물인데도 여기에 이렇게 장독들이나 무슨 소품들이랑 뭐 이렇게 막 김치통 같은 것도 밖에 나와 있고 이런 데에도 그러면 야 이렇게 인테리어도 신경 안 쓰고 지저분하게 해놨는데 여기가 장사 잘 되겠어. 근데 거기는 사람이 메어쳐지고 내 가게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가령 서비스 같은 경우도 무조건 친절하고 이제 하는 게 좋지만 카페 공간에서는 과도한 친절이 오히려 고객들한테 불편함을 제공하기도 해요. 정말로 이거는 각각의 컨텐츠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컨텐츠를 할지 어떤 브랜드 어떤 아이템을 할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것들이 모두 다 전부 다 변화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을 가장 최상으로 빛나게 해주는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메뉴와 공간적인 아이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가 같이 한 방향을 가면은 그러면은 훨씬 이제 터지는 이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이런 공간 디렉터, 이런 디벨로퍼 분들이 계셔줌으로써 우리 창업가들이 생태계를 잘 만들어주고 토대를 만들어주시니까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려요, 대표님.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장사 징해분의 대표님 끝으로 기가 막힌 또 여러분 메시지 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너무나 힘들었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풀리면 이제 모든 게 다 해피해지고 좋아질 줄 알았는데 자영업자들 살기 좋은 세상은 정말 안 오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오시면 제가 100명 중에 90명은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네, 진짜 하지 마세요. 일단은 창업 예비자라면 내가 정말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 아까 말했듯이 그 성공 가능성이 정말 낮다. 근데 내가 그 가능성을 뚫고 할 만큼 일단은 간절한지 그리고 그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만한 아이템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항상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창업을 하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의 매장의 브랜드의 정말 객관적인 경쟁력에 대해서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고 사업은 마음과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객관적인 현상과 사실로서 분석해서 냉철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거가 고쳐질 수 있는 문제점인지 내가 바꿀 수 있는 문제점인지 그리고 그걸 위한 최선의 노력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사실은 네 갑자기 마지막 말인데 네 어두운 말로 끝나서 좀 약간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사실 근거에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너무 마음과 감정에 앞서지 말라고 너무 좀 키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도 메시지를 드리면 좋겠는데 시장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네, 상황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Not so far from here, so let's get lost together. Let's go chase that postcard.